오umu아무아는 단순한 소행성이 아니었고 분석 결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틀라스가 언급한 쌈A는 평범한 혜성이 아니며 움직임이 이를 반박합니다. 1950년에 촬영된 빛들은 별이 아니었고 사진 증거가 이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들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항상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하늘에 들어와 우리를 스치고는 사라집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은 과학적 이상 현상으로 분류됩니다. 어제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우리 하늘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이 신비로운 현상들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과학, 우리의 하늘이 우리가 아직 알아보지 못한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전 세계 과학자들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수수께끼 사건들을 깊이 파헤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저희의 작업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017년 하와이에 있는 망원경인 판스타즈 1, 이 하늘을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로지르는 어떤 물체의 궤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소행성처럼 보였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온 소행성이나 태양에 접근했다가 꼬리를 남기며 멀어지는 혜성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번 계산만으로도 이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천체가 그리는 궤도는 우리 태양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궤적은 쌍곡선, 즉 열린 궤도이며 행성이나 주기혜성처럼 닫힌 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물체가 태양에 묶여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물체는 단 한 번만 우리의 관측 범위에 들어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성간 우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뿐인,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리고 그때까지 한 번도 관측된 적이 없는 현상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오umu아무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와이어로 멀리서 온 전령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시적으로 들렸던 이름이었지만 나중에는 극적으로 정확한 이름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umu아무아는 인류가 포착한 최초의 성간 천체이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관측이 점점 늘어나고 그와 함께 당혹감도 커집니다. 오umu아무아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천체라면 기대할 수 있는 혜성의 꼬리가 없습니다.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도 가스를 방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먼지도 내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미세한 변화가 아니라 중력이 아닌 힘, 즉 태양으로부터 오umu아무아를 더 빠르게 밀어내는 미스터리한 힘입니다. 이 힘은 중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태양을 지나친 뒤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엔진이 켜진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관측 장비에 잡히지 않은 가스 분출이나 수소 얼음의 흔적 없는 승화 등을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설득력은 약합니다. 정말로 물질이 분출되었다면 최소한 약간의 먼지나 빛, 잔여 신호라도 관측됐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밝기 변화를 연구한 천문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구형도 아니고 규칙적인 모양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시가처럼 길쭉한 형태일 수도 있고 심지어 얇고 평평한 독과 같은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umu아무아는 동적 균형이 없는 물체처럼 혼란스럽고 불규칙하게 회전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버드 천문학과장 아비 랩은 금기를 깨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과학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설을 발표합니다. 만약 오umu아무아가 자연적인 물체가 아니라 기술적인 인공물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태양광 돛일 수도 있습니다. 수세기,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았고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비 랩은 이것이 논란이 많은 가설임을 알고 있지만 데이터가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속이 방출 없이 일어나고 형태가 비정상적이며 성간 궤적을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모두 합치면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물체와도 일치하지 않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과학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제안을 단순한 추측으로 치부하지만 솔직하게 오umu아무아가 여러 규칙을 깼다고 인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설명할 모델이 없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남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뿐입니다. 2017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구 근처를 지나갔고 우리는 아직도 그 행동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늘로 들어와 우리를 스치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채 떠나버렸습니다.
오umu아무아의 충격 이후 하늘은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2025년 우리의 망원경은 심우주에서 온 새로운 여행자를 포착합니다. 그것은 3.2 아틀라스 3.2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관측된 세 번째 성간 천체이기 때문이고 아틀라스는 하와이 망원경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테로이드, 테레스트리얼 임팩트 라스트, 얼럿 시스템, 즉 지구를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동 감시 네트워크입니다. 첫 번째인 오umu아무아는 더 많은 질문만 남기고 답을 주지 않았고, 두 번째인 EI 보리소프 해성은 2019년에 발견되었으며 명백하게 고전적인 해성이었습니다. 그것의 코마와 꼬리, 우리가 잘 아는 화학적 조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미스터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다시금 불안함을 안겨줍니다. 3위는 처음 분석부터 이미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궤도는 쌍곡선 형태로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천체라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한 방문자가 들어와서 지나가고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천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이심률, 즉 궤적이 얼마나 열려있고 빠른지를 나타내는 값이 예외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관측된 어떤 다른 성간 천체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마치 중력에 의한 방출력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힘에 의해 우주로 튕겨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천체는 역행 운동을 하며 이동합니다. 반면 모든 행성과 대부분의 소행성, 해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태양계가 형성될 때 원시 성운의 회전 방향을 따라 대부분의 천체들이 움직이지만 쌈I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쌈I는 그 방향을 따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만 극단적인 각도인 약 175도, 즉 거의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황도면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 우주를 거대한 순환도로라고 상상해 봅시다. 수십억 대의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대의 자동차가 반대 방향의 진입로로 들어서서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다른 자동차들과 거의 평행하게 지나갑니다. 너무나도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떤 관찰자라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중한 과학자들은 이 이상 현상을 자연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신비로운 물체는 혼란스러운 충돌이나 별과의 근접조우로 인해 원래의 시스템에서 튕겨나와 우주로 던져졌을 것입니다. 무작위로 아무런 규칙 없이 이런 상황에서는 탈출 방향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결국 우리의 표본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성간 물체는 단 3개뿐이라 신뢰할 만한 통계를 내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궤도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트레이 아틀라스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역행 운동일 뿐 아니라 거의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궤적이 순전히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약 0.009%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가능성의 희박함 때문에 천체 물리학자 아비 랩 같은 사람이 일종의 서명, 거의 의도된 설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궤도는 마치 우리와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천체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마치 하나씩 차례로 관찰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통계적으로는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은 우연의 일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트레이 아틀라스가 우리와 가장 가까워질 때 마지막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궤도의 근일점에서 트레이 아틀라스는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의 정확히 반대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완벽한 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장 관측이 필요할 그 순간에 트레이 아틀라스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 방문자가 들어와서 눈에 띄고 주요 행성들을 스치듯 지나가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 우리 기술의 한계, 즉 태양 뒤로 숨어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맹점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역이용한 것처럼 말이죠. 현재 망원경들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포착했습니다. 트레이 아틀라스는 실제로 희미한 해성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흐릿한 코마와 거의 감지되지 않는 꼬리,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해성처럼 보이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레이 아틀라스는 여전히 역설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체는 해성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기존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성들 가까이를 지나가며 마치 그들을 관찰하려는 듯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트레이 아틀라스는 숨기를 선택합니다. 현재가 우리를 비껴간다면 과거는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이 우리에게 우주의 모든 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환상을 주기 훨씬 전부터 천문학자들은 이미 하늘에 대한 조용한 기억을 쌓아왔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 건판, 화학 유제로 덮인 깨지기 쉬운 유리판들이 수십 년 동안 밤마다 밤하늘을 기록해왔습니다. 이 기록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문대에 보관되어 있으며 오늘날 우주의 블랙박스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자눈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의 흔적을 간직한 채 잊혀진 유산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스코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바스코는 한 세기 동안의 관측에서 사라지거나 나타난 천체의 약자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베아트리스 비아로엘이 이끄는 이 연구팀은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혁신적인 작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촬영된 하늘 사진과 현대의 이미지를 비교하여 그 한 세기 동안의 관측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근원이 나타나거나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촬영된 것보다 더 적게 본다면 무언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병왕성도 아니고 일시적인 섬광도 아니며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진들 중 하나, 1950년 4월 12일로 기록된 사진에서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수수께끼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날 밤 캘리포니아 팔로마 천문대의 망원경은 하늘의 작은 영역에 모여있는 9개의 점 모양의 빛을 포착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비행기나 가까운 물체였다면 장시간 노출된 사진에서는 빛의 궤적, 움직이는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혜성이었다면 퍼진 꼬리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늘에 많이 보이는 인공위성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진에 담긴 빛들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전 사진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후 사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민감한 현대 망원경들조차도 그와 같은 대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새로운 광원들은 나타났다가 유리에 찍힌 채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비아로엘 팀은 모든 가능한 기존의 설명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사진 감관 규제에 결함일 가능성도 있지만 9개의 뚜렷한 점들이 일관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화학적 결함으로는 좀처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망원경 내부의 반사, 이 가설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열은 알려진 어떤 광학적 인공물, 병왕성 또는 일시적인 현상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알려진 어떤 광원도 같은 시야와 같은 순간에 그런 식으로 켜졌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수수께끼를 사건 파일로 바꿔버리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1950년 4월 12일이라는 날짜입니다. 같은 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몇몇 캘리포니아 신문들,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몬터레이와 샌프란시스코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물체가 목격됐다는 보도를 실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여러 명의 독립적인 목격자,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 빛나는 물체들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는 도시 전설이 아니라 신문 기록 보관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입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2개의 독립 출처가 생겼습니다. 망원경이 하늘에서 설명할 수 없는 9개의 빛을 기록했고 같은 시간대에 목격자들은 대형을 이루며 빛나는 물체들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2개의 독립적인 출처가 한 사건에 대해 일치한다면 조사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스코 팀이 1950년 4월 12일 라스트라에서 나타난 9개의 빛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자 과학계는 반응했습니다.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마주하면 사람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한편으로는 더 신중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사건을 알려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스 비아로엘과 그녀의 동료들은 그렇게 단순한 설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무조건 대안 이론을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모든 가설, 심지어 덜 편한 가설까지도 현상을 단순한 오류로 치부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소 기이하고 공상과학처럼 보이지만 물리학적으로 근거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과학 용어에서 글린트란
우주에 있는 평평하고 반사성이 있는 표면이 태양과 우리의 관측 지점 사이에 완벽하게 정렬될 때 발생하는 아주 짧은 빛의 반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별이나 활동 중인 혜성처럼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반사입니다. 태양빛이 반사되어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지구에 있는 망원경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효과를 이해하려면 누군가의 손목에 찬 시계가 역광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로 눈으로 반사시키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갑자기 번쩍이며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현상이 지상에 있는 물체가 아니라 멀리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고 조용히 움직이는 어떤 것에 의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늘에 정말로 매끄러운 표면을 가진 작은 천체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때때로 그 천체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태양빛을 우리 쪽으로 반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필름에 흔적을 남길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골이나 후광을 만들 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필름의 밝은 점 하나를 남길 정도의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1950년에 찍힌 9개의 빛은 결함이 아니라 실제 반사였고 의도적인 신호도 아니었으며 통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소극적인 증거였던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직접 볼 수도 없는 물체들이지만 잠시 동안 우리 태양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 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증하기 어려운 가설입니다. 관측하려면 궤도, 표면, 기울기 같은 계산이 필요하지만 그런 데이터는 우리에게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설을 배제하면 더 불편한 질문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9개의 빛이 모두 동시에 같은 구역에 나타나고 그 전이나 후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조사가 더 미묘해집니다. 만약 글린츠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변을 조용히 돌고 있는 우리 장비로는 보이지 않는 미지의 물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정렬의 오류나 어쩌면 우주의 실수로 인해 그 존재를 잠깐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이 성간천체, 불가능한 반사 또는 천체역학의 논리를 거스르는 궤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오직 현대 망원경의 성능 덕분에만 관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여유를 가진다면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상 현상이나 글린트라 부르는 것들이 과거엔 전령, 불의 수레바퀴, 하늘의 마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묘사한 기록들은 소설이나 전설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온 문명이 자신들의 역사에서 신성하고 필수적인 연대기로 간직해온 문서들에 속합니다. 에제키엘서만 봐도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예언자가 쓴 책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환상 중 하나에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레의 출현을 이야기하는데 그 묘사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나타났고 그것은 다궈진 금속처럼 빛났으며 그 바퀴 안에는 영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암호 같은 말이지만 현대 천문학자의 시각으로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스스로 회전하는 복잡한 구조물, 강렬한 빛을 내뿜고 내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듯하며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묘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마나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상의 탈것들은 새처럼 날아오르고 갑자기 사라지며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고 눈부신 섬광이 번쩍인 후에야 땅을 떠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불과 빛과 연관된 비행 물체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를 해석할 과학적 언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왕조에 걸쳐 특징적이었던 체계적이고 정확한 방식으로 기록된 도시 연대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별, 색이 변하는 빛, 잠시 맥동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광원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이런 현상이 관측된다면 아마 감마선 폭발, 태양 플레어 혹은 궤도 반사로 분류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은유나 종교적 시적인 우화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들이 실제 관측 연대기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석 도구가 없어 자신들의 언어로 전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상징으로 바꾸고 종교적이거나 신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천사나 신 또는 징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글린츠, 비중력적 이상 현상 또는 역행 궤도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단순히 인류가 예로부터 관찰해온 현상의 현대적인 버전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천체역학의 규칙을 위반하는 성간 물체들, 사진 필름에 찍힌 설명할 수 없는 빛, 그리고 고대 문헌에 전해 내려오는 증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각각의 사례를 더 이상 고립된 조각, 설명되지 않은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탐정이 흩어진 단서를 모아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죠. 오우무아무아는 이상한 경로로 태양계에 들어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속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밀리는 것처럼 행동하며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트레이 아틀라스는 거의 완벽하게 반대되는 역행 궤도를 따라가며 주요 행성들을 스치듯 지나가 마치 그것들을 관찰하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야 할 순간에는 태양 뒤에 숨어버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편 1950년의 사진판에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9개의 점 모양의 빛이 포착되었습니다. 같은 날 신문에는 캘리포니아 하늘에서 원반이 목격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고대 문헌들 에제키엘서부터 중국의 연대기까지 서로 다른 언어로지만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같은 패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빛이 나타나고 색이 변하며 뚜렷한 이유 없이 움직이다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면 더 이상 개별적인 우연이 아니라 끈질기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들어오는 물체들은 부분적인 흔적만 남기고 결코 완전히 연구될 수 없으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 하늘을 가로지른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 미스터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탐구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과 이상 현상, 그리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흔적들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설명을 찾아야만 하죠. 어쩌면 진짜 실수는 결정적 증거를 못 찾은 게 아니라 그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 흔적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흔적들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베아트리스 비아로엘이 오래된 유리 슬라이드를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아비뢰비 학계의 회의론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확실한 답이 없어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남아있는 진짜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기를 지나갔다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요. 우리가 이제야 알아차리기 시작한 어떤 흔적을요.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이 단서들 뒤에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미리 준비된 답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흔적을 따라가고 단서를 모으며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의 조각들을 차례로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의 활동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영상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